안녕하세요. 동부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 들을 준비 되었나요? 오늘 수업은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의 4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6쪽에서 17쪽까지 오늘 공부할 거니까 연필과 교과서 잘 챙겨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올림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교과서 16쪽을 볼까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입니다. 공책을 묶음으로 산 후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공책을 묶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1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학생이 204명인데 얼마나 사야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책이 남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4권보다 많아야겠죠? 204권보다 적으면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10권씩 묶음이니까 10의 배수 중에 204와 가장 가까운 숫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 수가 204명인데 800권, 990권 이렇게 사면 돈 낭비잖아요. 204와 가장 가까운 10의 배수는 200과 210이 있겠네요. 그러면 200과 210 중에서 모든 학생이 공책을 받으려면 204보다 많아야 하니까 200권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필요한 공책 수는 210권이 되겠지요. 이번에는 공책을 10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까 마찬가지로 공책이 남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204보다 많아야 하고 100권씩 묶음으로 살 거니까 100의 배수 중에 204와 가장 가까운 숫자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204와 가장 가까운 100의 배수 무엇이 있나요? 그래요. 200과 300이 있지요. 그러면 200과 300 중에서 모든 학생이 공책을 받으려면 200권을 준비하면 4권을 모자라니까 안 되고 300권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204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자리 아래인 수, 1의 자리수인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내거나 204를 300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올림.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때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것은 10의 자리의 아랫자리, 즉 1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올림을 해볼까요? 204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를 해봅시다.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것은 1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10으로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204에 4를 10으로 바꾸어 210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번에는 201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볼까요? 201에 1의 자리 숫자 1을 10으로 바꾸어서 2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209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봅시다. 얼마가 되지요, 여러분?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나요? 그래요. 209에 1의 자리인 9를 10으로 바꾸어 2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올림 할 수 있겠나요? 이번에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볼까요? 204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걸 해봅시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것은 100의 자리보다 아랫자리, 즉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바꾸자면 0, 1, 1에서부터 99까지의 숫자를 100으로 바꾸면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는 1에서 9까지를 10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100보다 작은 1에서 99까지를 100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04는 200 더하기 4와 같죠? 이때의 4를 100으로 바꿔서 200 더하기 100의 결과로 300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204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350을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봅시다. 350은 300 더하기 50이겠죠? 이때 50을 100으로 바꾸면 300 더하기 100이 되어서 400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즉 350이 400으로 올림하여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699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봅시다. 699는 600 더하기 99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의 99를 100으로 바꾸면 600 더하기 100이 되어서 700이 됩니다. 즉 699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99를 700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하는 방법 이해되었나요? 하나씩 연습해보면 금방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이제 17쪽의 2번을 봅시다. 22,800원인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1,000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인 물건을 사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요?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1,000원짜리로 22,800원인 물건을 사려면 돈이 남더라도 22,800원은 모두 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22,800보다는 많아야 해요. 1,000원짜리 지폐로 살 거니까 1,000의 배수 중에 22,800원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생각해서 낼 수 있는 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1,000원짜리 지폐로 사면 1,800원, 2,300원 이런 돈은 못 내고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1,000원짜리 지폐로 살 거니까 1,000의 배수 중에 생각해 보면 어떤 돈이 있나요? 22,000원과 23,000원이 있겠네요. 이 중에서 22,000원으로 사려면 800원이 모자라니까 안 되고 필요한 돈은 바로 23,0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계산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3,000원이라는 답을 금방 찾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22,800원을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볼까요? 1,000의 자리까지 올림한다는 거는 1,000보다 작은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수를 0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800에 800을 1,000으로 바꾸어 22,000 더하기 1,000으로 올림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23,000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지요. 아까 1,000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의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구한 것과 같은 답이 나왔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올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올림, 정말 우리 생활과 관련이 깊은 방법인 게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만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인 물건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1,000원짜리 지폐로 살 때처럼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22,800원보다 많아야 하고 만원짜리 지폐로 사니까 만의 배수 중에 22,800과 가장 가까운 수
생각해 보아야겠죠? 만의 배수 중에 22,800과 가까운 수는 2만과 3만이 있겠네요. 하지만 2만원으로는 2,800원이 모자라니까 안되고 필요한 돈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2,800을 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볼까요? 만의 자리까지 올림한다는 것은 1, 10, 100, 1000의 자릿수를 0으로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22,800은 2만 더하기 2,800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의 2,800을 만으로 바꾸면 3만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을 함께 볼까요? 보기와 같이 소수를 올림하여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1.236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3입니다. 8.705를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8.71입니다. 라고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우리는 5.52를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구해볼 거예요. 보기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3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말은 소수 둘째 자리부터는 0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52에서 소수 둘째 자리인 숫자 2는 0으로 바꾸고 그 윗자리 소수 첫째 자리에 숫자를 하나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올림해서 나타내면 5.6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소수점이 있더라도 소수여도 아까 우리가 했던 다른 숫자들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3.983을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볼까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것은 아까 비슷하게 소수 셋째 자리 숫자부터는 0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보기를 보면 8.705를 올림하면 8.71이 되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이 되었네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의 아래인 소수 셋째 자리의 숫자를 0으로 바꾸고 그 위의 수를 하나 올려서 8.71로 표현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3.983을 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봅시다. 3.983의 소수 셋째 자리의 숫자 8을 0으로 바꾸고 그 윗자리 숫자를 하나 올려주면 올림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3.94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8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다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것은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1에서 99까지의 숫자를 100으로 바꾸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봅시다. 6700은 1의 자리, 10의 자리가 00이네요. 아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올림은 1에서 99까지를 100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00은 0으로 올림할 것이 없어서 그대로 6700이 됩니다. 이번에는 6701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일단 01, 1을 100으로 바꾸어서 6800이 됩니다. 이번엔 6733을 해볼까요? 6733은 뒤에 1의 자리와 10의 자리 33을 100으로 바꾸어 33을 00으로 바꿔 쓰고
100의 자리에 하나를 더해줘서 6,800이 되지요. 이번에는 6,808을 한번 해봅시다. 6,808은 0, 8을 100으로 바꾸어 쓰고 그래서 6,900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6,842를 해볼까요? 6,842는 42를 100으로 바꾸면 되니까 4, 2를 00으로 바꾸어 쓰고 100의 자리에 하나를 더해서 6,900이 됩니다.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6,800이 되는 수는 6,701과 6,733 두 개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바로바로 올림이라고 했었죠. 204를 10의 자리까지 올림하면 10의 자리 아래인 1의 자리를 올려서 210이 되고 485를 100의 자리까지 올림하면 100의 자리 아래인 1의 자리 10의 자리를 올려서 85를 100으로 바꿔서 500이 되겠죠? 마지막 12.517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를 0으로 만들고 소수 첫째 자리에 하나 올려주면 되니까 12.6이 됩니다. 오늘 공부한 올림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아직 어렵다면 좀 더 스스로 공부해 보도록 해요.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물어봐도 좋아요. 이번 시간의 숙제는 수학익힘 책 12쪽에서 13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숙제 꼭꼭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